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매실, 대추, 살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실, 대추, 살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이 되는데, 밤 이하, 밤부터 호두 이하의 종합과수 부분에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고요, 수학 종료 시까지 보장이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수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수학기 시전에 보상하는 제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수학을 하기 직전에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수학 개시 후에는 각종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 보험사고마다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수확량 조사 시마다 그 당시의 수확량, 사고 발생할 당시 그 시점에 수확할 수 있는 검차 수확량, 줄어든 검차 감수량, 이미 수확한 양을 각각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해서 수확량을 산정이 되는데, 역시 이 품목 역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산정 부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고, 출제가 된다면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보다 출제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이하의 품목은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매실, 대추, 살구 역시 종합위험 보장이기 때문에요. 보험금 계산 방법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공식을 쓰게 되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공제한 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에서는 자,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실, 대추, 살구의 경우에도 수확량은 자,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서 수확량을 얘기합니다.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량은 역시 매실, 대추, 살구가 달려있는 것 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 착과 수확량,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과 수확량은 없어요. 낙과 수확량은 밤하고 호두의 경우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주수에서 수확할 수 있었던 양,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합친 게 바로 수확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착과 수확량은 자, 달려있는 것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양이니까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자,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좀 과실이 큰 품목의 경우에는요, 한 주에 달려있는 주당 착과 수에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씩의 무게, 개당 과중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주당, 한 주에 달려있는 이걸 곱하게 되면 한 주에 달려있는 주당 착과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실이나 대추, 살구 품목의 경우에는 과일이 너무 작고요. 한 나무에 과실이 너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센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또 이 매실이나 대추나 살구를 하나씩 무게를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실, 대추, 살구 품목은 주당 착과수를 조사하고 계당 과정을 조사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한 주에 달려 있는 한 주에 있는
한 주당 착과량을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착과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 착과량이 되는 겁니다. 과수원 전체 착과량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이 중에서 수확을 해갈 수 있는 양은 이 원래는 이 100%를 다 수확을 해가야 되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못 가져가니까요. 역시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을 이제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미보상 주수에다가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수원 전체의 평년 수확량을 주당이니까 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수학계시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나머지 이 요소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계시전 수확량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78페이지를 봅니다. 역시 수학계시전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계시전 수확량 조사를 나가면 역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1번 보호사는 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봉검 지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나 작물 상태에 그 매실대추 살구 농지나 그다음에 그 매실 상태 이런 걸 통해서 보호산원제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조사 대상 주수,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되니까 역시 나무 조사를 하게 되겠죠. 나무 조사를.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역시 농지별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조사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수령별로 역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매실대추 살구 A 품종 5년생, B 품종 10년생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요. A 품종 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18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 고사 주수 0주, B 품종 140주, 미보상 주수 0주, 고사 주수 10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주수를 빼게 되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는 170주가 될 거고요. 170주. 그다음에 B 품종은 130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사 주수를 구해서 170주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 품종 수확량 구하고요. 그다음에 A 품종 착과 수확량, A 품종 미보상주 수확량 구해서 전체 A 품종 수확량 구하고 만약 B 품종도 있다면 B 품종 역시 수확량을 따로 이렇게 구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합산해서 여기다가 피해율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대상 주수가 산정이 되면 이 농지 전체 조사대상 주수 300주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 주수는 이제 뒤에 표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10주다라고 하겠습니다. 10주 뒤에는 이제 표가 있으면 확인해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표본 주수가 이렇게 이제 전체 산정이 되면 역시 이 과수원 전체 표본 주수를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표본 주수를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를 구하겠죠. 그럼 역시 전체가 10주라면 10주 곱하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인데 그 중에서 A 품종은 170주, B 품종은 역시 마찬가지로 300주분의
130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표본주수가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주수가 산정이 되면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6주 예를 들어서 이가 4주가 나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본주수가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수가 정해지면 이 조사 대상주 수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이 6주의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종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품종만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 170주에서 6주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170을 6주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한 22주, 23주마다 한 주씩을 표본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조사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이제 표본주를 선정한다까지 이제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동그라미 교재 6번입니다. 이제 표본과실을 수확을 하게 되면 기억번이에요. 기억번 보게 되면 이제 선정된 표본주별로 달려있는 과실,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표본주의 착과된 과실 중에서 절반만 수확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반만.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 매실의 경우에는 비대 추정 지수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실 품목의 경우에는 품종별 적정 수확일수 및 조사일수 1차,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 추정 지수 표를 이용해서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 추정 지수라고 하는 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면요, 자 표본주 6주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주 6주를 정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매실 대추 살구 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얘를 나는 표본주로 정했다. 그러면 얘를 표본주로 정했다라고 표현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매실 대추 살구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달려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주당 착과량, 한 주에 달려 있는 착과량을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나무에 달려 있는 매실 대추 살구를 전부 다 수확 다 따버리는 겁니다. 다 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통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걸 다 따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걸 다 따는 겁니다. 근데 따려고 봤더니 너무 많아요. 매실 대추 살구가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절반만 2분의 1만 이 중에서 2분의 1만 따도 된다는 겁니다.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추당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추당 착과량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표본 주수분의 표본주에서 다 딴 것, 표본주에서 다 따온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 착과량이라고 합니다. 조사착과량. 그래서 조사착과량 다 땄으면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될 거고요. 2분의 1만 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착과량에다가 곱하기 이 매실 같은 경우에는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추나 살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실이 조그만 게 있게 되고요, 중간 크기의 매실이 있게 되고, 이제 큰 매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실의 경우에 풋매실이 있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노랗게 익은 큰 매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완전히 다 큰 노랗게 익은 이 다 큰 이 매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을 정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실액 기설을 만들 때, 매실액을 만들 때는요,
이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도 잘 모르면 이 액기스를 만들 때 그냥 큰 거 작은 거 구분하지 않고 이걸 다 섞어 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만들지만, 실제 매실액은 큰 걸 쓰는 게 아니라 매실액을 만들 때는요, 이건 풋매실을 이용해서 풋매실을 갖고서 매실 액기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풋매실일 때, 이 가격이 좋을 때 팔려고 이 농가에서 풋매실일 때 이걸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닭 키운 닭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격이 좋을 때 매실 액기스는 풋매실일 때 따는 거니까 좀 일찍 이걸 따게 됩니다. 일찍 따게 되니까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따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 조사를 해달라, 수확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 이적의 적정 수확 예정일은 예를 들면 매실의 경우 예를 들면 그 월 초 예를 들면 뭐 6월 한 8월 10일이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조사를 나갔을 때가 8월 1일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 매실이 많이 큰다는 겁니다. 많이 커요. 그런데 이 10일 빨리 수확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무게가 작으니까 결국은 수확할 수 있는 양, 수확량을 조사했을 때 무게가 줄어드니까요, 수확량이 적게 산정이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일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 우리 교재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비대 추정지수 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면 각 품종별로 매실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비대 살이 찔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리해 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요, 계약자에게 10일 일찍 수확을 하기 때문에 비대 추정지수표를 적용해서 수확량을 산정합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실의 경우에는 주당 착과량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매실나무에서 딴 착과량에다가 매실은 일찍 수확을 한다면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조사 착과량도 양이 많아가지고 반만 땄다 하게 되면 절반 수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절반을 반만 수확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2를 곱해주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절반 수확을 하는 경우, 절반 땄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한 주에 달려있는 평균 착과량이 되겠죠. 평균 착과량. 예를 들어서 표본주 6주에서 6주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걸 따가지고요, 무게를 들어봤더니 예를 들면 12kg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딴 게 아니라 각 나무에서 절반씩만 땄어요. 그럼 이다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한 주당 착과량이 6주 전체에 있는 걸 딴 걸 수확한 걸 무게 들어보니까 12kg고요. 이게 반만 딴 거라면 곱하기 1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매실이라면, 매실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 따다 보니까 비대 추정지수가 예를 들면 0이에요. 비추정지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주당 착과량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주에 달려있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6이 12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결국 주당 8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당 착과량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당 착과량을 산정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보험금 계산에서 필요한 요소 하나 남았죠. 바로 착화피 구성률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착화피 구성률을 구성조사를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 과실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매실대추살구는 좀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매실대추살구 부분에서는 이때 표본 과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표본 과실을 산출할 때는
다른 품목들은요,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했는데, 그런데 매실대추 살구는 품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주별입니다. 표본주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하는데, 만약에 개수로 표본과실을 추출하려면 표본주당 100개 이상, 만약에 무게로 이 표본과실을 추출한다면 표본주당 1000g 이상을 표본과실로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핀정계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8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화피 구성조사 기억번 각 표본주별로 수확한 과실 중에서 임의 과실을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과실 분류 기준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수 조사 시에 표본주당 표본과실은 100개 이상으로, 무게로 할 때는 표본주당 1000g 이상으로 해서 표본과실을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본주가 5주라면 그러면 개수로는 500개가 될 거고요. 500개. 무게로는 5000g을 표본과실로 추출하는 겁니다. 자, 무게를 한번 해보게 되면, 무게로. 그러면 이제 5000g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피해를 입은 게, 예를 들면 1000g이다. 그런 거예요. 80% 피해를 입은 게 뭐 0g이 될 거고요. 100% 피해를 입은 게 또 1000g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상이 5000g 중에서 그러면 2000g 뺀 거니까 3000g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착화피 구성률은 총 5000g 중에서 1000g은 곱하기 50% 되니까 0.5만큼 피해. 또 1000g은 100%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1.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착화피 구성률이 나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착화피 구성률이 이제 0.3이 되겠죠. 그러면 30% 피해가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1-0.3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미보상 주수는요, 아까 나무 조사할 때 조사된 거고요. 주당 평수항량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실, 대추, 살구는 의외로 이제 간단합니다. 계산 방법이. 자, 그리고 80페이지 이하는 또 수학계시 수확량 조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조사 방법은 수학계전 수확량 조사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기수확량을 추가로 문답,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물어보거나 출하자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82페이지로 가보면 다음 품목으로서 이제 오미자가 나오게 됩니다. 오미자 역시도 종합위험 수학감소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오미자예요. 그러면 오미자를 보면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오미자의 경우에도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그럼 일정 시점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역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이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제,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다가 역시 수확 직전에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오미자의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확을 시작한 이후에 오미자에 대해서 역시 각종의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 시마다 수확량 조사를 해서 그때마다 검차 수확량, 검차 감소량, 기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도 오미자 역시도 수학계 전 수학량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오미자도 부원금 산식이 똑같죠. 부원가의 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비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거고요.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확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오미자의 경우에도요. 이 달려있는 것 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착화 수확량에다가 미보상주수 수확량을 합치는 게 바로 수확계 전 수확량 조사에서의 수확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미자의 경우에 수확량을 보면 착화 수확량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 오미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아무렇게 키우는 오미자를 다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미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려면 세 가지 형태죠. 울타리형 유인틀에서 오미자를 키우거나 아니면 V자형 유인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유인틀에서 오미자를 키울 때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형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오미자를 울타리 형식으로 이렇게 오미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울타리처럼 이런 식으로 오미자를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타리 모양으로 오미자를 예를 들면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학계 전에 보험사가 있어가지고요. 수학계 전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확량은 수학계 전 수확량은 착화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주수 수확량입니다. 그러면 이 착화 수확량은 똑같죠.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인데 달려 있는 게 어디 달려 있는 거냐면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품목은 나무를 기준으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이렇게 했는데요. 오미자는 이 주수, 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자는 이런 식으로 울타리형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미자를 키우기 때문에 오미자에서는 주수가 아니라 이 유인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다른 품목의 과수에서 주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이 오미자에서는 유인틀의 길이가 됩니다.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착화 수확량을 다른 품목은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데 오미자는 조사 대상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틀의 조사 대상 길이라고 하게 되고요. 조사 길이에다가 곱하기 원래는 일반 과실은 추당 착과수에다가 개당 과중을 곱하지만 이 오미자의 경우에도요. 이 추당 착과수 이렇게 오미자 한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그 개수 이런 걸 셀 수가 없는 거 오미자 역시도. 그래서 이 오미자는 이 유인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수가 나무가 아니라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오미자도 한 개의 오미자의 무게 이런 걸 재지 않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오미자는 길이로 와서요. 1m에 얼마나 오미자가 달려있느냐 미터당 착과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는 방법은요. 나무 1주에 해당되는 것이 오미자 1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m가 1주다. 오미자는 길이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미자는 착화 수확량이 자 조사 대상 길이에다가 주당이 아니라 미터당 얼마나 달려있느냐 1m당 착과량을 곱하게 되면 이게 착과량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여기다가 곱하기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피의 구성률 플러스 자 미보상 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보상 주수가 아니라 미보상 길이에다가 곱하기 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는 겁니다. 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우리 주당 평년 수확량은 결국 과수원 그 과수원 전체의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일반 품목은 나누는데요. 그 실제 결과 주수에 해당되는 게 이 길이로 가는 거니까 실제 재배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1m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재배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수확량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알기 위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요. 자, 수학 퀘스천 수확량 조사를 보게 되면 역시 어떤 조사든 조사를 나가면 먼저 보상하는 채였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나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채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미자는 길이로 간다 했으면 추수가 아니라 따라서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오미자에 한해서 유인털의 형태, 그래서 울타리 양이냐, 베이지장이냐, 형태 및 오미자의 수령별로 유인틀의 길이,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인털의 형태별, 오미자의 수령별입니다. 수령별에서 실제 재배 길이, 그 다음에 미보상 길이, 고사 길이를 파악하게 됩니다. 실제 재배 길이가 1000제곱미터다라고 합니다. 미보상 길이가 60m가 되고요. 고사 길이가 40m면 미터다 이렇게 수설을 한 다음에 실제 재배 길이에서 미보상 길이, 고사 길이를 빼면 조사 대상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1000에서 100을 빼게 되면 이 900m가 조사 대상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형태별, 수령별이 다르면 또 각자 형태별, 수령별로 각각 수확량 구해서 합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대상 길이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대상 길이가 계산이 되고 나면 품목별 표본 구간수에 따라 가지고 이 농지 전체 표본 구간수가 정해집니다. 표본 구간수 6구간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을 몇 구간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그 우리 교재 DPM의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게 되면 확인도 할 수 있지만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 부분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6구간이다. 한 품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구간 이렇게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표본 구간이 이게 만약 과수원 전체, 농지 전체 표본 구간이 산정되면 형태별, 수령별 표본 구간은 이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해서 역시 산정하게 됩니다. 한 품종이니까 전체도 역시 6구간이 되겠죠. 되게 되면 이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0m에서 6군데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900m에서 그러면 대충 한 150m에서 150m마다 한 구간씩 표본 구간을 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 표본 구간은 유인틀 방향으로 1m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틀 방향으로 1m를 산정합니다. 자, 우리 교재 동그라미 지금 5번까지 내용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1m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표본 구간을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유인털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을 이렇게 정하면,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표본 구간 앞에다가 무슨 오미자를 담을 통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갖다 놓고요. 그래서 1m에 있는 걸 따가지고 이 통에다가 수확을 해서 통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때도 1m에 있는 걸 다 따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역시 이 절반만 딸 수도 있습니다. 절반만 수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확을 해서 이제 무게를 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게를 재게 되면 이제 미터당 착과량이 산정이 되겠죠. 미터당 착과량입니다. 미터당 착과량은 그러니까 표본 구간의 이 길이에다가 표본 구간의 길이,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표본 구간 수 곱하기 1m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구간 수 곱하기 1m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표본 구간이 지금 5구간이니까 5 곱하기라면 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 길이의 합분에 표본 구간에서 수확을 한 거, 이제 다 딴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조사 착과량이라고 합니다. 또 조사 착과량 이러면 되겠죠. 근데 만약 절반만 수확했다면 조사 착과량 곱하기 2 절반 수확했을 때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표본 구간 5구간, 다시 말해서 5m에서 이걸 다 따봤더니 예를 들면 6kg가 나왔다는 거예요. 6kg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kg 나왔으면 이 경우에는 1m당, 이런 경우는 1m당은 1.2kg가 되겠죠. 1.2kg. 근데 만약에 절반 조사하는 경우다 하게 되면 조착하량에다가 곱하기 2 하게 되면 미터당 2.4kg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터당 착과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미터당 착과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착화피의 유발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 착화피의 구성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착화피의 구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표본 과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과실은, 자, 표본 과실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동그라미 7번의 기억번입니다.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에서 임의 과실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줄입니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실 중량은 3,000g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표본 구간에서 저기서 수확을 해서 이제 통에다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그럼 이 5개 통에서 이 수확한 것 중에서 여기서 3,000g 이상을 표본 과실로 추출을 해서 과실 분리에 따른 피인전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자, 50% PA 번개 1,000g, 3,000g까지 해보니까요. 80% PLE 번개 예를 들면 500g. 자, 100% PLE 번개 역시 500g입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아무 피해 없는 게 1,000g. 이렇게 나오면 차가 피해 구성률은요, 총 3,000g에서 1,000g은 50% 피해니까 곱하기 0.5, 500g 곱하기 0.8 플러스 500g 곱하기 1 이러면 이제 차가 피해 구성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경해 보게 되면 자, 1,000g 곱하기 0.5
500g 곱하기 0.8. 그 다음에 500g 곱하기 1 해가지고 이걸 나누기 3,000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데 0.4666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딱 떨어지게 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숫자를 붙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게 계산했더니 46%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0.46 이러면 되겠죠. 자, 미부상 길이는요. 아까 나온 그 길이 조사할 때 조사를 했고요. 이제 미터당 평수항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항량을 구했으니까요. 미보상 감수량을 알기 위해서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 보게 되면 동원의 8번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미자의 경우에 본검 산정을 하는 부분을 봤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유자 이하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니다.